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라클 웨비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네, 오라클의 정명훈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명환입니다. 자, 여기 이제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 제목인데요. 사실 의사결정할 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지 않나요? 왜 갑자기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 이렇게 나오시는지. 예. 예, 아니라고 당연히 말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오해들 마시고요. 네.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경우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어떤 네. 경우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아닌 분야.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회사의 뭐 롱텀 거시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은 많이 있었고 뭐 C레벨들이라든가 뭐 임원급들이 이제 판단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고 또 네.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실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 데이터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꼭지 중에 하나인 빅데이터처럼 어떤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그게 가공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쓸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기술들 또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다 더 이제 현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옴으로써 좀 그런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의 어떤 그 범위를 넓혀보자라고 네.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있었던 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볼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현업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되게 되는 거죠, 업무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아주 프랙티컬한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핸들링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예전에는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했다면 네. 이제는 그 폭을 좀 넓혀보자는 거죠. 자, 뭐 오늘 우리가 뭐 빅데이터 세션은 아니에요, 그죠? 예, 이 네 가지 기술 다 알아볼 건데, 예. 그래도 이제 요즘 이제 빅데이터. 그러니까 자, 먼저 뭐 빅데이터에서 많이 하는데 게스트님 생각하신 빅데이터의 뭔가 뭐 정의랄까? 뭐 그거는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생각하세요. 예. 일단 뭐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3V를 많이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큰 데이터 뭐 데이터 크다는 게 사실은 이제 상대적이긴 한데 네. 데이터가 커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들 그리고 그 데이터의 또 발생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분석하기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또 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너무 다양했다는 거죠. 네. 너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정형적인 데이터다 보니까 그걸 분석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이제 뭐 SNS에 있는 네. 메시지들이라든가 그런 게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자면 또 아무 데이터나 분석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분석해서 뭔가 기업 입장에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 처리 방법론과 좀 힘들었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서 해보자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결국 이제 빅데이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게 정의 테이블 형태로 돼 있는 데이터들은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많이 우리가 해왔죠. 뭐 문서 해왔는데 형태로.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어떤 소셜 데이터라든지 또 머신 데이터라든지 로그 파일 이런 것들은 기존 뭐 물론 이제 소셜 데이터 요즘 많이 나왔지만 이제 머신 데이터 이런 것들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뭔가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는 성숙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블에 있는 거 이미 다 분석해 왔었고요. 네, 그렇죠.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웹서버 로그 같은 거 예전에도 그 데이터를 받아왔었어요. 받아오지 않은 건 아니에요. 받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잘 몰랐죠. 그리고 또 분석하기엔 너무나 많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에 들어온 사용자가 A라는 상품을 클릭했다가 B로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정보들을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았었죠. 네. 그 데이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했었지만 아까 말한 3V의 네. 어떤 특성을 만족하다 보니까 분석이 어려웠었고요. 네. 과거에는 이런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들,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했을 때 빅데이터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효과를 본다는 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몇 가지 보면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금융사고 한 번에 정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패턴을 감지하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예전부터 네, 네. 뭐 프로드 디텍션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 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좀 전에 얘기했던 웹서버 로그처럼 그냥 그 어떤 로그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그냥 액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출금을 하고 이체를 하고 출금을 하고 이체를 하고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체를 받아가지고 빅데이터를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분석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 보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오라클 알 같은 그런 패키지 같은 걸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네. 정보가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금융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금융 사고들을 금융 사고들의 어떤 패턴을 빨리 감지해서 네. 방지를 하던가 아니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요, 이 패턴이란 말이 자꾸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용어가 네. 방송할 때마다. 그렇죠. 그거 보면 이게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모든 맞습니다. 것이 이제 패턴화 되지 않을까. 네. 예? 예. 뭐 의미 없었던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 사이들 간에 항상 의미는 있어 왔거든요. 네네네. 그걸 이제 감지를 못 해왔던 거고 이제는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라클에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오라클이 갖고 있는 이제 빅데이터 전략은 빅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하드웨어 엔진을 가져다 놓고 네. 또는 뭐 NoSQL을 쓰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구성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분산 형태로 보통 쓰다 보니까 서버들을 여러 개 가져다 놔야 되고 네. 그 서버들의 또 가용성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고민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 빅데이터를 한다는 의미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얻자는 건데 네. 결국 IT적인 그런 문제점들에 너무 매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그러한 빅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 분석에 필요한 하드웨어라든가 네.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하나의 스택에 담아서 예, 하나의 패키지로 네.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이 보다 더 이제 그 데이터 자체의 가치에 포커스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뭐 데이터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것을 뭐 전달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까지 네. 모든 영역을 다 이제 커버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하려면 결국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가지고 온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는 사실 또 이제 어떤 빅데이터가 분석하는 그런 그 비정형 데이터 형태로 나와서는 안 되고 네. 결국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정형화된 형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정형화된 그 데이터 체계 보통 이제 DB로 네.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자, 그럼 이제 결국 이런 이제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의 어떤 정합성도 유지해야 되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이제 분야별 모든 솔루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수행하는 것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라클에서는 일단 벌크 데이터 처리에 강한 오라클 데이터 인티그레이터라고 하는 인텔 네.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제품,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퀄러티 또는 데이터 서비스 인티그레이터 같은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네. 또는 데이터의 어떤 서비스적인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벌크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강력하게 되는 오라클 ODI, 오라클 데이터 인테그레이터. 네. 이거하고 요즘 또 하둡도 많이 나죠. 벌크 데이터 하면 이제 일반 비전에 대한 하둡 DB도 많이 되는데 이거하고 연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면 빅데이터는 결국 어떤 비정형 데이터를 끌고 와서 네. 분석을 하고 네. 또 그 결과를 결국 이제 정형화된 형태의 어떤 데이터 체계에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인 기술로 보면 이제 빅데이터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이제 하둡을 이용해서 많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 네. 하둡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부분도 필요하거니와 하둡에서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분석이 끝난 데이터를 또 기존의 이제 데이터 체계 대표적으로 이제 DB로 네. 넣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그 분야에 오라클 데이터 인티그레이터가 하둡의 이제 기술인 MR, 그러니까 맵리듀스 기술을 이용해서 네. 분석이 끝난 데이터들을
자체적인 어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과 튜닝 기능을 통해서 또 웹뉴스를 이용해서 끌고 와서 그 DB에 아주 빠르게 넣어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분석 과정, 어떤 워크플로우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분석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 네. 그 분석이 끝난 데이터를 DB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맵 리듀스 같은 기능이라고 했는데 맵 리듀스가 쓰기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어떻습니까? ODI. ODI를 이용하게 되면 DB로 넣어주는 부분 같은 경우에 굳이 맵리듀스 코딩을 한다던가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엔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일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파일의 양,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이제 적당한 그 취약점을 찾아서 맵리듀스 엔진을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기술이라면 이제 실시간으로 요즘 실시간 또 시대 아닙니까? 네.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캡처하고 하는 네. 것들은 어떻게 이제 구현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제 실시간이 요즘 와서 왜 점점 더 중요해지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얘기, 네. 그러니까 어떤 롱텀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는 이미 많이 수집이 되었지만 막상 이제 현업 담당자들이 처리할 수 있는 뭐 어떤 생산 라인을 제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은 많지가 않았었죠.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 많이 보셨던 그림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장 왼쪽 상단에 어떤 비즈니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뭐 고객의 이제 구매 패턴이 달라진다든가 네. 그런 걸 발생했을 때 그걸 빨리 캡처해서 또 분석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네. 결국 그 비즈니스의 밸류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보고자 제시하고 있는 바는 이런 그 사이클을 좀 줄여서 비즈니스 이벤트 감지를 좀 더 빨리 하고 네. 그걸 빨리 함으로써 또 분석을 빨리 하고 결국 거기에 대한 이제 리액션을 빠르게 함으로써 가치를 높여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럼 이런 것을 구현하는 오라클의 기술이 오라클 골든 게이트죠? 네, 맞습니다.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캡처해서 원하는 타겟 쪽으로 전송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보통 데이터가 발생하는 소스 시스템이 결국 업무 시스템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마케팅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영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추출할 때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제 부하를 준다거나 그쪽에 영향을 주면은 당장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현업이 그렇죠.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건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OLTP 업무에 영향을 안 주면서 가져오는 게 그게 기술이네요. 그죠?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네. 자, 실제로 이것을 뭐 적용할 뭐 실시간으로 어떤 어떤 그 OLTP 정보를 영향 안 주면서 분석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분야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여기 사례 하나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 네. 이건 통신회사 같은데. 예, 위성 방송을 하는 업체고요. 네. 저희 위성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엔드 유저들, 다양한 이제 가입자들이 많죠. 인도인가요? 인도 회사입니다. 네. 예, 그래서 타타가 뭐 인도에서 되게 많은 거야. 타타라는 이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 보고서 네. 타타 뭐 계열사가 아닌가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영국에 있는 회사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성 방송을 하고 또 인도 얘기 잘하셨는데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IT가 발전하면서 가입자들이 폭증을 한 거죠. 그래서 위성 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커스터머 서포트 내지 서비스 또는 네. 이제 뭐 회원 가입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폭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컴플레인이 많아졌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고객이 이제 고객 센터에서 고객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 가입자 정보를 받을 때 그런 정보들을 보다 더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게 함으로써 효율을 높인 거죠. 네. 효율을.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하루에 약 10만 건 정도의 이제 고객 콜을 처리했었다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서는 이제 하루에 100만 건 이상을 처리하게 네. 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높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관심 있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싱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90년대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싱 했는데 이 DW는 요즘 이런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좀 변해가고 있는 건지. DW가 그러면 얼핏 하면 DW 하면 우리가 비전 데이터가 아니라 아까 전형적인 전형적인 데이터를 데이터. 보통 이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DW도 뭔가 변화가 있는 건지, 변화가 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DW에 대한 이제 얘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그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이 데이터가 발생을 하면 그 데이터를 뭐 야간에 배치로 끌어가지고 네. 넣어주고 그걸 또 분석하고 또 다시 야간에 보낸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데이터가 좀 지연이 많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잠시 좀 전에 나왔었던 이제 실시간 처리 부분들이 좀 많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분야는 일단 실시간적인 성격을 많이 네. 가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DW 머신들이 DW를 처리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워낙 강력해지다 보니까 DW의 그런 어떤 컴퓨팅 파워, 네. 데이터베이스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서 처리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보시는 그림에서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전통적인 방식은 이렇게 티어가 3개로 네.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네. 예, 그러니까 좀 새로운 접근 방법은 그걸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중간에 티어를 두지 않고 그냥 바로 끌어서 타겟에 넣고 그 과정에 어떤 이제 타겟 쪽에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처리해보자라고 네. 하는 게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을 하려면은 뭔가 이것도 DW에도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스템은 어떤 거를 쓰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앞에 이제 실시간 부분이 같이 나왔었는데 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DW 장비들, DW 네. 머신이고요. 네. 그 왼쪽에 이제 소스죠. 네. 그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끌고 가서 DW에 적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빠른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캡처하는 부분은 골든 게이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아니, 네. 캡처를 하고 전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실시간으로 캡처된 데이터를 DW를 적재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ODI. 복잡한 뭐 티어를 두지 않고 그냥 바로 적재를 하면서 또 딱 그림을 보시면은 이 DW 머신이 좀 파워풀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이 파워풀한 이제 DW 머신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DW 작업들을 네. 좀 더 빠르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엑사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엑사 데이터하고 이제 아까 벌크 데이터, 비전 데이터도 처리해서 ODI 있죠. 이걸 같이 융합해서 한다면은 성능이 도대체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결국 그 티어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분석이 아무래도 좀 지연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DW 머신을 사용하는 경우하고 어떤 별도의 처리 엔진을 별도의 처리 엔진을 둔다는 얘기는 거기에 또 비용을 중복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사양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런 이제 중간에 어떤 그 버틀렉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티어를 두는 경우하고 네. 두지 않고 바로 DW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는 경우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뭐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한 40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 5시간 걸리던 일이 몇 분 내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날리지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날리지 모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날리지 네. 모듈이. 약간 이제 DW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날리지 모듈이 나와서 좀 생소하실 네. 텐데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술적인 접근을 할 때 처음부터 다 뭐 개발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뭐 DW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하고 나면 결국 노하우가 남잖아요. 네. ODI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날리지 모듈이라는 거는 그런 노하우들을 묶어놓은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가 묶여져 있는 어떤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노하우란 거는 뭐 어떤 기술적인 손에 잡히는 기술 내지는 제품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절차라든가
예를 들어서 에러, 운영상의 뭐 관리라든지. 에러 처리라든가 뭐 로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데이터를 옮길 때 뭐 파일로 떨궈서 가져가면 좀 더 빠르더라던가 네.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의 절차로 만들어서 네. 구성을 한 게 날리지 모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음. 사실은 좀 처음에 들으신 분들은 좀 개념적으로 뭐 그게 과연 어떻게 되지 뭐 그리고 또 개념상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모듈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SAP를 연동하는 모듈, 또 ERP를 연동하는 모듈,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모듈들이 있는데 단지 이제 과거에 그 접근하는 방식들은 그런 ERP에 접속하는 접속 방법, 네. 뭐 커넥션은 뭐 JCO로 한다던가 이런 방법 내지는 DB2는 뭐 JDBC 드라이버를 통해서 접속한다던가 그런 커넥션이에요. 그냥 접속이 된다 안 된다 정도였다면 날리지 모듈은 그렇게 접속했을 때 SAP에서 데이터는 이런 방식으로 끌고 오겠다. SAP의 뭐 아래 표시를 이용해서 끌고 오고 그때 에러 처리는 이렇게 하고 로깅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절차와 흐름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전체 절차 프로세스들이 다 하나의 하나로 들어있고요. 세트로 그냥. 그래서 예, 한 마디 더 첨언을 하면 그럼 이거 이런 것도 스크립트 언어로 이렇게 한 거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이게 어떤 예, 그렇죠.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이 그래서 템플릿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 네. 템플릿 어떤 절차가 들어 있고 각 템플릿의 단계마다 지금 말씀하셨던 스크립트 언어 같은 걸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라는 거는 이제 쓰기 편하고 커스터마이징이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텝별로 들어가서 내가 필요하다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스크립트 언어는 절차는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가시성도 되게 떨어지죠. 그렇죠. 가시성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그 가시성이 사실은 주인 거고 스크립트는 거기에 어떤 도구인 거죠. 이것이 더 직관적이겠네요. 그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협업할 때도 좋겠네요. 그렇죠. 뭔가, 서로 그죠? 이해를 네.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니까. 예. 자, 그럼 실제로 사례 보도록 하죠. 이거는 터키 쪽의 이동 통신 회사겠죠. 네. 터크셀. 직관적이네요. 네. 예, 그래서 터키의 이제 1위 모바일 그 GSM 그 업체고요. 네. 가입자가 약 3천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통신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죠. 계속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 처리 과정이 자꾸 이제 지연이 생겨요. 네. 예전에는 밤에 뭐 한 4시간 돌면 되던 작업이 자꾸 늘어나서 아침 업무 시작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던가 네. 아마 이제 DW 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사례일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마이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뭐 30일까지 걸렸었고 네. 이제 그런 사이트였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방법, 이제 ODI를 이용해서 어떤 티어를 줄이고 또 DW 쪽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성능을 약 20배 정도 향상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간, 그 준비하는 시간을 30일에서 약 2, 3일 정도로 네. 아주 비약적으로 줄였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한 9개월 만에 뭐 ROI를 다 뽑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스트를 다 뽑았다고. 네.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세 가지 이제 기술들을 한번 봤잖아요. 네.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봤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말, 빅데이터 말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좀 아직은 좀 현실하고 약간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만도 잘 하더라도 되게 지금 우리 그 어떤 아까 ROI 봤듯이 실질적인 어떤 업무 개선이라든지 효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그렇죠. 그 사실 기존에도 많이 있어왔던 데이터들이고 절차였지만 그런 것들을 정제하고 네. 또 어떤 약간 좀 바꿔서 좀 파인 튠 해가지고 성능을 네. 높인다든가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따 네 번째 이제 클라우드 얘기도 하겠지만 그 지금 뭐 빅데이터,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거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그 기업의 그런 어떤 새로운 부류의 어떤 직종이랄까 아니면 새로운 부서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쯤 활성화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빅데이터 쪽을 말씀하시나요? 네네네. 빅데이터 쪽이요? 데이터 뭐 하여튼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그런 분야. 사실은 저기 나와 있던 이제 네. 그 앞에 했던 세 가지 중에서 그 두 가지는 이미 진행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리얼타임이라든가 DW는 진행 중인 거고 빅데이터는 요즘에 뭐 작년, 올해 많이 네. 화두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투자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언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당장 거의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그게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지금 많이 막 그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요구사항이 일어나는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많이 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BI 있지 않습니까? BI. 네. BI 쪽도 예전에 막 하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는 안 커졌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BI 쪽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빅데이터도 요즘 막 그러지만 과연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 그 주의 깊게 보고 있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근데 뭔가 저는 이제 IT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새로운 이제 뭔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받아들여서 기존의 IT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이걸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융합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기회를 좀 창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기회는 기회일 네.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앞 세션에서 하셨던 이제 발표하셨던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네. 과거에는 어떤 업무만 하나 알면 된다던가 음. 특히나 ERP를 하신 분들은 또 저희처럼 이제 기술을 하시는 사람들은 네. 제품만 알면 됐는데 네. 요즘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업무를 알면서 업무에 이제 어떤 솔루션을 넣으면 적합하겠다. 대표적인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원하는 결과는 어떤 기술적인 결과가 아니라 분석된 데이터, 그렇죠. 또 기업 뭐 의사 판단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업무를 이해하고 거기에 그 중간에 있는 기술을 이해하고 결국 그거를 어떻게 솔루션 매핑을 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알면은 아, 정말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가트너 리포트인데 이거는 어떤 거니요? 가트너에서 나오는. 예, 요즘에 뭐 워낙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과연 이제 클라우드를 얼마나 이제 실제로 쓰고 있느냐 또는 이제 쓸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가 뭐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고 다양하지만 네.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또 좀 다른 이제 꼭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꼭지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약간 좀 현실적인 거죠. 네. 기업 내에서 당장 이제 외부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쓰기 전에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하는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네. 보시면 예, 보시는 것처럼 녹색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약 80% 정도의 고객이 네. 도입할 계획이 있다. 그거에 이제 가치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이것만 갖고도 엄청나게 뭐 몇 박 며칠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이제 구축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뭐 어떤 레거시 데이터 다른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 어떻게 일로 이관할 거냐 그것이 큰 이슈일 것 같거든요. 마이그레이션에. 네, 맞습니다. 그 관점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이상 네. 기업 내에 이제 가져다 놓겠죠. 음. 큰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어떤 로직 처리를 위한 뭐 미들웨어 시스템을 만들 수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들을 모으는 데이터들을 기존의 이제 데이터들을 어떤 이제 콘솔리데이션 하는 네. 통합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구축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저희 오라클이 갖고 있는 엑사데이터 같은 이제 네.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통해서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합했을 때 가장 처음에 겪는 어려움은 결국 그럼 기존의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할 것인가. 네. 또 한 가지는 그 데이터들이 한번 넘어가고 말 게 아니라 클라우드를 도입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회사의 모든 시스템들이 한 번에 갈 거냐 이거죠. 아니란 거죠. 네. 계속 기존의 시스템하고 그렇죠. 연동이 되고 있다가 점진적으로 넘어갈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연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되게 현실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첫 번째 세션에도 리눅스에서 무중단으로 다운타임 없이 우리가 패치 업데이트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다운타임 같은 걸 최소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된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기존의 이제 환경들,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데이터를 뭐 한번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필요하고 연동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느끼는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존 데이터를 옮길 때 그러면 기존 업무 시스템들이 뭐 다운이 생기거나 할 텐데 또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뭐 한두 개의 영업 시스템, 업무 시스템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뭐 몇백 개의 업무 시스템들이 있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옮길 때마다 매번 다운을 시켜야 된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를 넘기는 과정에 생기는 다운타임마저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과의 데이터 통합,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그 과정에 생기는 다운타임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한번 사례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이제 페덱스인데, 페덱스 어떤 식으로 예, 사용하고 있는 뭐, 겁니까? 그 회사 자체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필요 없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예.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운영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걸 위한 이제 유지 보수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저도 뭐 짐작이 됩니다만 여기 장표에 나와 있지만 약 480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뭐 기존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 이제 크고 작은 데이터 DB 시스템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 5개의 데이터 센터로 모아놓고 서비스를 하려고 이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뭐 저희 이제 골든게이트라든가 아니면 ODI 같은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아니면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들을 이제 당연히 진행을 했고요. 더불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다운타임을 줄이는 부분에 역시 또 골든게이트가 활용이 돼서 네. 뭐 이런 시스템들을 옮기는 과정에 다운타임마저 줄이면서도 이제 그 5개의 그 큰 데이터 센터로 통합을 했고요. 현재는 한 절반 정도 네. 예, 이루어진 상태고요. 이제 추후 계속 점진적으로 나머지 시스템까지 마이그레이션 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규님, 소개해주신 솔루션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면 최상의 성과를 거두겠지만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이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4가지 기술 중에서 아마도 가장 당장 필요한 기술, 많이 쓰시는 기술은 아마 이제 2번째랑 3번째 리얼타임 쪽하고 네. DW 쪽 네. 그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좀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 빅데이터는 이제 어떤 이제 분석해야 될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있다면 네. 도입을 고려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쪽은 어떤 이제 시스템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줄이고 코스트를 줄이고 또 뭐 하드웨어 어떤 도입 비용 이런 네. 것들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면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2가지의 순서를 정하는 건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2가지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2가지랑 달리 그 나머지 2가지는 회사 내 어떤 판단에 따라서 네.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환님, 아니, 다른 얘기고요. 또 김동규님께서 빅데이터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서 투자 비용도 제대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 대비 최대의 효율성을 낼 수 있는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술도 있는지요? 제가 방안 수립까지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술까지는 어떤 이제 툴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좀 툴까지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 또는 뭐 조금이라도 도입했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은 결국 그거잖아요. 기술이 어려워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술보다는 결국 그걸 했을 때 얻는 비즈니스적인 가치거든요. 밸류거든요. 네. 결국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런 거 없이 먼저 기술을 도입해서 물론 뭐 파일럿 형태로 일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술 어떤 이제 그 비즈니스적인 가치,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이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방향이 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어세스먼트 하는 어떤 방법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라클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그런 비즈니스적인 밸류와 함께 기술이 어렵다면 또 그런 기술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기술적인 부분에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는 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세트를 활용하시면 많은 버든을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즘 뭐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글로벌한 서비스를 하는 데들은 엄청난 많은 이제 뭐
몇 억 인구를 대상으로 몇십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이제 뭐 빅데이터 활용해서 할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공감이 그렇죠. 가거든요. 네, 예. 네, 근데 과연 우리나라 회사에서 네. 어떤 회사가 그 정도의 규모로 앞으로 진짜 이렇게 빅데이터 그것도 비정형적인 빅데이터 갖고서 뭔가 할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좀 더 사고를 확장해 보면 더 많겠지만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라면 SNS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거든요. 네. 엔드 유저들. 네, 그렇죠. 엔드 유저의 트렌드를 과거에 과연 지금처럼 긁고 올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거든요. 일단 SNS라는 게 먼저 나왔고 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죠. 네. 과거에는 그걸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뭐 전화로 주고받거나 그게 끝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SNS로 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고객의 반응들, 어떤 네. 제품에 대한 반응들을 가지고 와서 또 그걸 분석까지 해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낸다면 분명히 그런 엔드유저 대상 상품을 만드는 업체들 당장 네. 뭐 자동차를 만든다던가 뭐 새로운 제품을 자동차를 출시한다든가 그런 업체 또는 뭐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 뭐 시제품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초기 이제 시장의 반응들을 보고서 오늘 결국 이제 화두인 데이터 중심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처럼 그냥 좀 어떤 거시적인 데이터, 네. 판매량이 뭐 초반에 뭐 10% 증가하다가 5%로 줄어들었다 이런 거 말고 고객의 반응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더라 네. 그런 것들까지 분석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의사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듯해요. 근데 그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는 우리의 진짜 일거수일투족을 네, 네, 다 그 리얼 데이터를 걔네들은 실시간으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축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뭐 그래서 신세계라든지 이런 다른 데들은 네, 그 SNS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거기를 또 페이스북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구글에서 다 주지도 않을 거고. 예. 예.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아. 그 1차 정보, 네. 1차의 네. 리얼한 정보들을 다 게더링하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을까? 제 질문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네. 거라면은 뭐 그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많지 같아요. 않고 아직은. 네. 아직은. 근데 우리나라도 네. 뭔가 저는 이제 이게 어떤 현재 뭐 우리는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을 못 만들어 그렇게 자주 할 것이 아니라 네. 국가적으로나 네. 어떤 쪽으로나 뭔가 그러니까 물론 빅브라더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빅브라더 되면 안 되겠지만 뭔가 그런 어차피 지금 수집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네. 당하고 있잖아요. 네.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그러면 뭔가 그런 다른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뭔가 그런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뭔가 우리도 뭔가 수집해 놓는다면 네. 되게 내수 시장이나 뭔가 여러 면에서 뭔가 되게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것이 방안이 저는 딱히 안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 삼성전자가 해야 되냐? 그럼 다 싫어할 거고. 예. 네. 그럼 정부? 그럼 뭐 어떻게 될까? 그거는 그럼 방안은 그러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네. 그걸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그런 것들이 항상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어떤 이제 사회적인 뭐 이슈가 되면 또 네. 방향이 약간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결정되는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네. 앞으로 미래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발전이 되면서 정해질 것 같고 지금 당장 있는 데이터도 분석이 안 되고 있었어요. 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드려서 갑자기 좀 네,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현실적으로 아까 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네. 그런 것들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걸 가지고 먼저 해서 네. 노하우를 쌓고 그 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나면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또 갖고 오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도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뭐 네.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게 될 것 같고 지금 어떤 이제 뭐 직관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참 우리가 지금 보면은 되게 뭐랄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들은 네. 지금 그 안에서 네. 뭔가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서 네. 이것저것 막 해볼 거라고요 지금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어떤 시행착오와 그런 경험, 축적된 경험들이 네. 나중에 그렇죠. 뭔가 또 엄청난 네. 서비스와 뭔가 그걸로 또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린 그게 없으니 네. 그런 경험도 못 해보고 있고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나마 좀
삼성이 그나마 네. 단말기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네. 뭔가 어떤 앱을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돼. 또 NT 삼성이 또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한다라고 알려지는 순간 네. 아마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쉽게 언급할 문제는 네. 좀 네. 필요성은 공감은 하지만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문영진님, 문영진님, 오라클 골든게이트로 DR 시스템 구성이나 클론 DB 구성을 통한 핫패칭에도 활용하기도 하는지요? 아, 예, 많이 활용합니다. 아까 제로단타임 사례도 소개해드렸지만, 뭐 제로단타임은 결국 이제 한쪽에 있는 걸 다른 쪽으로 완전히 가고 네. 원웨이로 가고 돌아오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에다 패치를 하고 그 사이에 준비된 백업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하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고객사들도 많이 쓰고 있고 예, 가능합니다. 주성현님, 2013년도에 IT 와드가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오라클의 빅데이터 솔루션을 사용한 국내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떤 비즈니스 이점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업체명이라든가 이걸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뭐 고객들이 많이 이제 검토도 하고 있고 또 POC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뭐 도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결국 이제 앞서 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적인 밸류라면 그거는 이제 업무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품의 기획이라든가 또는 이제 상품에 대한 어떤 마케팅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뭐 말씀드리는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빅데이터 자체를 그냥 구성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패키지화해서 네. 말하자면 한 방에 제공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이제 오버헤드를 많이 줄여서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그러니까 초기 좀 안착이 가능했다라고 예,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김동규님, 미국의 경우 주요 정부기관도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빅데이터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국내외 오라클 고객사의 추진사항은 어떤지요? 실제로 그 국내 고객사들 중에서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제 그런 큰 기업들, 뭐 또는 기업들, 이제 뭐 또는 이제 글로벌한 기업들이 실제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서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도입했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뭐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런 비즈니스적인 밸류를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는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모바일 서비스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처럼 뭔가 정보가 좀 이미 많이 게더링 되어 있고 또 분석해 보면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야들은 생각보다는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앞서가 있고 대신 정부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얼핏한 게 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했던 이제 뭔가 뭐 로그 데이터라든지 예? 네. 머신 데이터라든지 이런 여기 핸드폰 모바일이고 스마트폰 그런 것들을 뭔가 이게 착상을 잘해가지고 네. 발상을 잘해가지고 그걸 잘 게더링해서 뭔가 한 다음에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알고리즘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데서 뭔가 또 빅히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아마도. 네. 네, 뭐. 물론 그거를 드러내놓고는 안 하겠지만 네. 어딘가에서 그걸 뭔가 석상구님 빅데이터를 통한 패턴 파악을 예상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주 목적이라면 그 효과성, 유효한지에 대한의 검증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패턴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그 분석에 대한 순간순간의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단답형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사실은 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네네. 예, 결국 구체적으로 이제 툴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제시할 수는 제가 이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노하우를 가지고서 해보면 나오는 결과물들이 과거 네. DB처럼 뭐 커리문의 결과가 뭐 카운트가 몇 건이더라 이게 아니라 어떤 패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은 기술적인 분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또 그래서 또 현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자가 아니라 그 업무 전문가가 오히려 어떻게 배워서 하기 좋은 그런 그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판단을 해야죠. 네. 패턴을 분석했는데 내가 전업에서 느꼈던 패턴하고는 다르다. 그럼 그분들이 검증을 하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가 어떤 툴 가지고서 뭘 뭐 또 돌려서 나온다. 이거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진영님, 빅데이터를 위한 장비를 구매 제한 시 DB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만으로 시스템 구매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측면으로 제한을 해야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아, 이거는 사실 오늘 이제 얘기 드렸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DB의 어떤 빅데이터가 이제 DB를 대체하는 건 아니니까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였던 거고 그런 정형 데이터 말고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뭐 SNS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이제 비즈니스적인 도움이 되는 그걸 가지고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바로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고객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고객의 어떤 이제 그 현업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분들의 이제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런 분석이 필요하면 좋겠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웹로그를 분석하면 좋겠다. 그런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와야 결국 비즈니스적인 어떤 제안의 요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저도 이게 진행하면서 그냥 얼핏 보게 느끼면 이게 그 우리나라에도 뭔가 이런 빅데이터가 뭐 빅데이터건 뭐 미들 데이터건 간에 네. 뭔가 데이터를 갖고 유효하게 뭐 패턴 뭔가 유효한 결과를 뭔가 컨설팅하고 그걸 이뤄내기까지 한 어떤 전문가 그룹이 네. 뭔가 실제 사례에서 뭔가 알려지기 시작하면 네. 그 그룹의 여러 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아직 그런 사람도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몇몇은 알죠. 네. 그런 분들이 있죠. 업계 고수들이 계시고 네, 네. 네, 많이 계신데 아직은 그렇게 어떤 그렇죠. 뭐 기업 형태로 이렇게 네. 가는 성공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업 형태로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인 거 말고 네. 아주 프랙티컬하게 네. 진짜 거기 뭐 수학 전문가, 통계 전문가, 이 툴 전문가 해가지고 해서 딱 팀을 만들어가지고 어디가 딱 가면 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네. 그러면 자 100만 불 주시면 제가 언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그런 좀 네. 쿨한 네. 뭐 그냥 뭐 우리 하도급이나 뭐 용역 멤버스 얼마요가 아니라 뭔가 그런 집단이 좀 많이 나와야지만 우리나라 네. 전문가들도 좀 더 이렇게 용기를 얻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로 엔지니어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사회자님이 R에 대한, 네. R 엔진에 대한 어떤 네. 전문가를 만나셨다고 하는데, 네. 결국 그런 분들이 만나서, 네. 예, 그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게 이런 데이터를 기존에 뭐 그 기업 데이터나 뭐 이런 데이터를 그 의미 있게 뭔가 활용한다면 이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그죠? 경쟁이 네. 되니까 네. 이게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일반적인 뭐 용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멤버스를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확실하다면 프로젝트 단위로. 근데 예. 야, 네, 네, 맞습니다. 너 100억 벌게 해줄게. 이거 나한테 5억 줘. 5억 주면 우리 여기서 딱 해줄게 언제까지. 말고. 네. 이렇게 좀 돼야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인정받고 전문가 기업이 벤처 기업도 뜨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지금. 가능하죠. 가능하고, 저도 뭐. 일반 개발 분야가 힘들거든요, 솔직히. 일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것들은 쉽지 않은데. 네. 예. 그 좋은 기회인 것 같고, 한데, 보면 이제 결국은 그런 얘기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고객들의 어떤 성향도 그렇고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겠다는 네네. 좋은 성공 사례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여기다 이 방송에다 모시고 싶어요. 좀 이렇게 예. 네, 알려드리고 싶고 좀 예. 다음 기회에는 좀 예. 그 빅데이터의 성공 사례를 예. 하셨던 분들을 그렇죠. 모시고서 하면 예, 더 좋은 예. 실전적인 걸로 그죠? 네. 너무 거창하지 예. 않더라도. 예. 예. 자, 석상구님께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결국 인투이션이 필요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직관력. 네, 하셨고요. 자, 뭐 마지막 좀 정리해주고 맞춤을 하죠. 네. 일단 뭐 좀 얘기를 좀 다양하게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빅데이터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실시간 데이터, DW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이제 제시드린 오늘 말씀드렸던 솔루션들은 네. 뭐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또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보내고 또 분석하는 부분들 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기술보다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은 이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인프라처럼 이제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위에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적인 밸류를 올릴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게 저희는 저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마지막 시간은 좀 이렇게 약간은 좀 더 프리하게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좋았던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내일 또 3일절이니까 뭐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네. 네, 여러분 그러네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좋은 적극 참여해서 오늘 좋은 시간 된 것 같고요. 여러분 수고하신 오늘 그 오라클의 정명훈 선생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매매조 사에 박수 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